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훈 라이브 토크쇼의 진행에 맡은 김종훈 인사 올립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들이 이 시대에 아주 대단하신 분들 세 분 모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수도 있겠지만은 암호화폐라는 게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가상화폐라는 가 무엇인가, 암호화폐라는 게 무엇인가 를 주제로 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는 오늘 토크쇼를 진행할까 합니다. 자, 먼저 우리 나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우리 전문가,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시는데 어떻게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재밌게 잘 왔습니다. 셋이 모여서 같이 한차 타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다행입니다. 살 안 밀리셨죠? 예, 괜찮았습니다.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왕 우리 방송국에 나오셨으니까 각자 본인이 한번 자기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우리 저 오른쪽에 계신 분 먼저 해보시죠. 예, 저는 아로마 테라피스트입니다. 평소 한 20여 년 동안 이제 건강에 관련된 강의를 많이 했어요. 건강에 관련 대체의학이라든지 중의학, 또 피부 미용 이쪽으로 강의를 많이 하다가 요즘에는 암호화폐 쪽도 같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자, 저 바로 옆에 우리 계신 분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체의학을 전공을 하고요. 대체의학 쪽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이제 암호화폐를 만나면서 암호화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암호화폐 카페장 김진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제 좌측에 계신 분은 자기소개 한번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왔습니다. 아, 예. 예. 제가 제조도 하고 있고, 무역도 하고 있고, 또 제조 쪽은 핸드폰에 들어가는 마이크나 스피커에 고막 역할을 해주는 초강막 필름을 코팅해가지고 중국의 여러 유명한 업체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역시 암호화폐 쪽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대구 쪽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제가 방금 서두에도 암호화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참, 저도 생소하고, 우리 시청자님도 다 이렇게 좀 생소한 얘기 같은데, 물론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라고 생각해요. 하는데, 지금 여기 세 분께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전문이시에요. 보니까, 우리 이제 프로필을 쫙 보니까, 굉장히 전문이시고, 또 강의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카페장님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어떻게 진행이 된 겁니까? 처음에, 이게. 암호화폐라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암호화폐라는 게 이제 가상화폐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가상화폐. 이게 지금 하루에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고요. 예전부터 이제 우리가 화폐라는 것들이 굉장히 변천이 많이 되고 있었는데, 전자화폐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전자화폐요? 네. 지금도 전자화폐 기능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죠. 버스, 카드의 기능이라든가, 신용카드도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의 전자화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08년도부터 새로운 화폐가 약간씩 이제 도래되면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한 740개 정도 이런 암호화폐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는 시기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죠. 그렇죠. 당연히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카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암호화폐를 알리기 위해서 2014년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한국에 암호화폐가 장착이 되면서 2015년도 저희가 카페를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암호화폐라는 걸 보면은 종류가 다양해요. 제가 알기로 보면 종류가 다양한데 그 중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어느 겁니까?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암호화폐도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종류인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이라는 그거 들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해가지고 다양한
코인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선택한 건 이제 미래 지불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암호화폐를 저희는 선택을 했습니다. 원코인이라는. 원코인이라는. 그게 회사 이름입니까? 코인의 명칭을 이제 각각의 우리가 화폐가 각 나라별로 화폐의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각 나라의 그 대표되는 화폐라기보다는 좀 설명하기 좀 다양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각 그 코인들의 명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이름이 원코인. 네, 원코인이라는 암호화폐입니다. 자, 우리 저쪽에 끝에 앉으면 여성분이 계시는데, 본 직업이 있으세요? 대체의학? 네.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이시라고 그러시는데, 이 원코인하고 같이 지금 하신다고 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동안에 20여 년 동안 이제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기업의 마케팅이라든지 뭐 프로그램 운영, 뭐 피부 미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하다 보니까 한 2년 전에 어떤 지인에 의해서 이거를 이제 추천을 받았습니다. 강의를 해달라고 추천이 와서 자료를 받았는데 굉장히 흥미있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도 늘 쓸 수 있는 것들이 전자화폐잖아요. 그 쓰면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자료를 통해서 느꼈고 그거를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기 우리 저 머리서 대구에서 올르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요? 대구에는 지방인데. 예. 그 지방에서까지 어떻게 이게 전파가 됐는지. 이건 뭐 지방 뭐 중앙을 따질 게 아니고 예.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용이 가능하고 또 특히 은행에 어떤 혜택을 못 받는 지구의 73억 인구 중에 약 20억 명 이상이 평생 은행 거래를 못 해보고 그렇게 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핸드폰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 모바일이 인터넷으로 다 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확산 속도가 빠른 그런 환경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누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이제 그 상용에 쓸 수 있다. 네. 쓸 수 있다. 그러시구나. 그렇다면은 이것을 이제 자꾸 이제 우리가 상용화를 하려면은 이게 쓸 수 있는 것을 더 편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카페장님이 한번 말씀해 줘 보실래요? 이걸 어떻게 이거를 사용을 하는 걸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느냐? 사용하는 방법. 네, 제가 어제 제주도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티켓을 끊으려고 보니까 요즘은 이제 뭐 예전에 우리가 비행기 티켓을 끊을 때 그 카운터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민등록증을 낸다든가 아니면은 여권을 제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보니까 젊은층들에서 보니까 스마트폰에다가 QR코드 하나 딱 놓고 가가지고 그냥 거기에다가 찍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에 이제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지만은 실제로 이게 이제 발달할 수 있었던 게 스마트폰이거든요. 스마트폰 안에 나만의 QR코드가 각 개인의 QR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QR코드를 가지고 자기 신분을 이제 대신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 은행을 대신합니다. 그걸 가지고 결제를 하는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죠.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원코인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대체 현금 같은 그런 걸 쓰는 겁니까? 아니면은 앞으로 현재 쓰고 있는 화폐가 완전히 바뀌는 건지? 현 화폐의 시스템이 이제 바뀌어야 될 시기가 된 거죠. 그래요? 네, 지금 이제 과거의 은행 시스템은 우리가 이제 그 시스템을 선택을 했지만은 과거의 은행 시스템이 우리 인간의 속도보다 빨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 은행 시스템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인간의 속도가 더 은행 시스템보다 빠릅니다.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외국 쪽으로 송금을 할 경우에 보통 한 2일에서 3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로 동전 한 입을 들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면 13시간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훨씬 인간이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가져가니까. 네, 이제 시대의 필요성은 이제 바뀌는 거죠. 트렌드가. 그러니까 전혀 다른 화폐의 변화가 지금 생긴다고 봐야겠죠. 그렇구나. 근데 그 많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740개 정도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오게 했는데 근데 유독 왜 원코인을 선택하셨어요? 코인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요. 네. 그 중에서도 원코인을 선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미래 화폐라는 건 이제 완전한 화폐의 변화인데, 지금의 현재 있는 종이 화폐 기반을 두고 가는 화폐냐, 아니면은 단독으로, 화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갈 수 있는 화폐냐, 이거를 이제 봤을 때, 원코인은 어떤 미래 화폐, 종이 화폐의 기반이 아닌 새로운 화폐로서 완전히 탈바꿈되어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지금 현재 갖추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완벽하게 뭐 이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2021년 정도 되면은 그 시스템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 교수님,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 회사 본사가 어디예요? 본사는 불가리아에 있습니다. 아, 불가리아? 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지사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없고요. 이쪽 동양 쪽에 지금 홍콩에 지사가 있고 두바이에 지사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이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홍보할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디스트리뷰터나 지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사 홈페이지에 모든 뉴스들이 주간별로 올라옵니다.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번역을 해서 카페에 공지를 하고 전국에 다니면서 이제 교육을 통해서 그걸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개인이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예, 그렇죠. 우리가 은행에 가시면은 통장을 개설하시잖아요. 아, 예. 근데 은행에 가서 개설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본인의 스마트폰에서 본인의 은행을 개설을 하시는 거고요. 근데 스마트폰에 내 전자지갑이 장착이 됩니다. 가입을 하시면 그럼 그거를 그냥 그대로 돈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그 본인이 할 줄 모르는데 그걸 누가 대신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해주는 겁니까? 대신 해줄 수는 없고요. 네. 이거는 교육을 통해서 이제 지금은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노인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와 숫자만 누를 수만 있으면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하. 자, 그러면 우리 대보선님도 우리 이제 이 원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 지식을 많이 갖고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네. 하시다 보면은 여러 이렇게 일도 있을 텐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은 이거는 은행에 가서 누가 이렇게 가입하고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누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전문인 사람들 개인이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안 좋은 일도 있을 것 같은데 간혹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떻게 소문을 듣고 해결을 좀 바라고 이렇게 만나 뵙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사례를 한번 보면은 이런 사고를 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있다가 이런 원코인을 접하는 분들이 아니고 예전부터 물류라든지 이런 다단계 쪽에서 장태가 굵은 분들이 여러 분들이 이렇게 회원으로 가입하게끔 유도하면서 몇 가지 나타나는 게 있는데 대부분 횡령 아니면 사기에 가까운 그런 사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고들인데요. 첫 번째 사례는 동일 계정을 두 사람 이상한테 분양을 해가지고 이중 분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니까 그걸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 아이디나 그 유저네임을 아이디라고 하는데 비밀번호 같은 거 다 가르쳐 줬는데 접속이 잘 안 된다 이러면은 잘 할 줄 몰라서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본사까지 돈이 도착하지 않고 중간에 횡령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랬을 때에 그걸 바로 잡는 방법이 있습니까? 최근에 가장 제가 이상하다 싶어서 지금 경찰에 고소건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해킹 당한다면서 연락하신 분들한테 심지어 자식이나 친지들 주변 분들한테도 전혀 이 가입 사실을 알리지 마라. 또 반드시 현금을 찾아가지고 가지고 와라.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디에 어떻게 가입을 했는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한 1년 이상을 방치하고 뭐 그렇게 하신 분들은 차도 바꾸고 뭐 자녀 등록금도 내고 뭐 결혼식에 비용도 대고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 사람들은 만나보니까 전혀 뭐 반성이라든가 사과라든가 내상이라든가 이런 단어하고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아주 적반하장이었고요.
이런 경우에 반드시 입금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송금을 해서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인터넷이고 온라인 부분으로서 이게 지금 전자화폐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면 그 법적으로 무슨 그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법적으로도? 저희가 경찰에 이제 같이 가서 고소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진정도 넣고 하는 과정에서 첫째 경찰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좀 부족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새로운 거니까. 예, 새로운 분야고 분야니까. 또 뭐 정치적으로도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고 해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좀 애로가 있어서 많은 이런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이분들은 전문적으로 사기를 치고 대부분 어떤 뭐 이혼했거나 이런 신용불량자인 상태나 이런 상태로 자기 혼자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이 많은데 나중에 이게 드러나면은 완전히 이제 그 본색을 드러내고 자기는 감옥에 갔다 오면 된다, 몸으로 대면 된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입자들이 이제 그런 거를 잘 생각해서 하셔야지 그냥 그 감원 유술로 해가지고 넘어서 이렇게 가입해서는 안 된다. 하고 나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 이 소개하는 지인들이 어떤 전력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죠. 또 그런 걸 주관하시는 분들이 주위의 평판이 어떤지도 한번 보시고. 또 금융거래 관계상 증거를 명확하게 영수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거를 명확하게 남겨주는지 또 지속적으로 이걸 잘 사용하고 확인할 수 있는 교육을 해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특히 사업자 등록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최 교수님 쪽으로 내가 지금 질문했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딱딱합니다. 무섭고 굉장히 그쪽에는 좀 뭔가 희망 찾는데 여기는 좀 어려운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원코인을 있죠. 그거 가지고 원코인 가지고 그거를 짜장면 사 먹어도 됩니까? 네. 가능합니까?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걸 지불하는 것도 원코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현재 돼 가고 있을 것이다 아니면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런 상점을 만드는 중이고요. 온라인에서는 이미 만들어져서 원코인을 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235개국에서 300만 명이 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가서 물건 사고? 물건도 물건도 사고,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여행 상품권도 사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만간 이제 짜장면도 사 먹을 때가 오겠군요. 교수님 기다려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세 분이 참 그쪽의 분야에서 지금 새 시대에 나가신 분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보았을 때 남들이 하지 않는 거를 빨리 이렇게 정보를 받아서 빨리 사업도 사업하시는 거나 다름없는데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또 이게 이런 코인이라는 거 전자화폐라는 것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참, 굉장히 빠르신 분들이라 지금 네트워크에서도 굉장히 빠른 분이시는데, 우리가 이걸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편안하게 우리 사람들이 이제 국민들이 사용하려면 우리는 지금 은행에 가서 돈도 마음대로 자꾸 마음대로 막 할 수 편안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습관이 돼서. 근데 이 코인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면은 쉬운 방법이 있다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우리 저기에서 이걸 뭐 가입해서 뭐 이걸 사용한다든가 또 이거를 어떻게 구입을 한다든가 이제 코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코인을 어떻게 구입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카페장님이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코인을 구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은 현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비트코인 이게 이제 그 코인의 좀 생리를 알아야 되는데 코인을 구하려면은 우리가 그 금광에서 금을 캐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양만큼을 금광에다가 이제 그 금광에 금이 있듯이 우리가 이제 인간이 컴퓨터 안에다가 금광과 같은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안에다가 코인을 집어넣어 놓고 일정 기간 동안 노력에 의해서 개인들이 그걸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암호를 풀어서요. 그래서 암호를 풀어서 가져간다 해서 암호화폐라고 많이 명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본인들이 다 캐야 되는데 요게 하나를 캐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난이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 문제의
나이도 어려지다 보니까 지금 획득하기 어렵죠 이제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과 원코인의 차이점이라면은 원코인은 본인이 그 암호를 해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원코인은 원코인 회사에서 이제 직접 그 암호화폐를 다 끄집어내주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원코인 유저들은 거기 원코인에 가입을 해서 원코인을 우리가 이제 원하는 패키지를 구매를 하게 되면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비트코인을 얻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개인 컴퓨터로 채굴을 한다면 약 3개월 채굴을 했을 때 우리 채굴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거기에서 금광에서 금을 탠다라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한 3개월 정도 24시간 돌렸을 때 컴퓨터를 돌렸다면 한 개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원코인은 자기가 원하는 가입의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 패키지를 가입하면은 그 가입한 패키지만큼 수량을 얻을 수가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수량이 적어집니다. 이것도 어떤 이제 그 가입자들이 원하는 수가 많아지니까 얻을 수 있는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코인을 이제 그렇게 편하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이제 단계가 올 거 아닙니까? 네네. 아, 이제 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이제 그 코인을 사서 네. 이제 쓰고 이제 이러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 다 해요. 요즘 예를 들어서 그렇죠. 네. 인터넷하고 그러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그 어려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잘된 자식을 두면 됩니다. 아, 잘난 자식을 두면 됩니다. 그럼 무자식이 상처를 못 그럼 어려워집니다. 왜 과거에 그 처음에 플라스틱 카드가 나왔을 때, 신용카드가 나왔을 때,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은 카드를 지금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꾸 익숙해지면은 그거를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좀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쓰신 분들은 이제 그 혜택을 누리고 그 공부를 하신 분들은 누리겠지만 그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지금에 있는 시스템 그대로 과거의 시스템에서 이제 같이 머물러 있어야겠죠. 네. 자, 우리 해 교수님, 그러면 보통 이 가입하시는 분들이 그 연령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령대가?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합니다. 원코인은 정책적으로 이 미성년자 가입을 안 받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가입이 안 되고 지금 제가 아는 분은 83세 되시는 분까지 가입하셔서 사용하시고 계시고 또 이게 개인 간에 어떤 은행이라든지 그 카드사처럼 제3자에 의한 신용 공여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카톡 보낼 수 있는 수준만 지식이 있으시면 아주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기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가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 보면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보통 이렇게 사고가 안 당합니까? 아무래도 저희 원코인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 모든 언어가 영어로 되어 있고 아직 한국어가 되어 있지 않아서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컴퓨터하고 연결이 되고 인터넷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IT 지식이 조금 부족하신 연령대에서는 불편함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현 교수님이나 박미진 교수님께서 카페도 만드시고 밴드도 만드시고 또 전국을 순회하면서 교육도 하시고 아주 바람직한 그런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저 박 교수님은 제가 봤을 때 또 그 바쁜 시간에도 잠깐 또 봉사도 하신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아주 작은 거거든요. 작은 거요? 네, 아주 작은 거. 무슨 봉사를 하러 다니십니까? 대부분 이제 병원이나 뭐 요양원 뭐 이런 노인대 이런 데서 재능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재능 봉사? 예. 그럼 우리 박 교수님 뭘 재능을 하시려고 하셨어? 노래를 합니다. 아, 네. 노래를 잘하세요? 아, 잘하지는 못합니다. 잘하지는 못하는데 부모님이 주신 재능이라서 또 저 같은 사람도 불러주시는 분이 계셔서 기꺼이 가서 이제 즐겁게 재밌게 축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봉사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나눔의 개념이고요. 제가 얻어오는 것이 훨씬 더 크고 많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 스튜디오에 전자화폐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좀 딱딱해요. 이쪽에서는 막 경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위기를 조금 반전하게 해서 우리 박 교수님한테 노래 한 곡 부탁해 드려볼까요? 자, 노래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자, 우리 잠깐 우리 김 교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명대가 지금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연명인데, 이제 만약에 이제 상용이 되면은, 이제 상용이 잘 되고, 뭐, 이게 하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은 지금 현찰을 이런 거 쓰는 걸 좋아하시지,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편리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 조금만 노력하시면요. 그 지금 현찰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굳이 이제 주머니 안에 두툼한 지갑 안 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스마트폰도 굉장히 또 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더 슬림해질 거고요. 더 가벼워질 거고. 그 안에 이제 자기의 개인 은행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 은행 업무를 본인들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분들이 이제 강사분들 역할을 하시니까 그런 거를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그죠? 네, 되게 입문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노래를 우리 한번 청해드리도록 하죠. 자. 짊어진 삶의 무게 온몸 아픔의 하루 내일 해결해야 할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살아왔으니 다리도
아, 우리 저기 박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런 재능이 또 갖고 계시네. 감사합니다. 예. 아, 복 받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런 재능을 가지고 네. 그 남용하게 안 쓰시고 봉사에 쓰셔서 예. 네, 복 받으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한결 우리가 노래 한 곡 들으니까 분위기가 좀 이렇게 부드러워진 것 같죠? 네. 다시 또 예, 딱딱한 분위기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김 교수한테 좀 질문을 하겠는데, 이제 노래하기 전에 우리가 대화 내용이 이제 앞으로는 이게 이 코인 쪽으로 간다. 이제 세상이.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금융계가 이게 어떻게 변화가 올까? 그게 궁금해요. 금융계 지금 현금 쓰고 있는 지금 금융계에도 그런 변화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인 변화로. 네. 일본 쪽에 지금 그 미쓰비시 은행에서도 이미 코인 전환을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고요. 1엔당 1코인으로 이제 전환을 해주는 그런 지금 시스템을 좀 갖추고 있고요. 금융권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변화가 이제 혁신이 아닌 혁명이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은행도 이제 금융계 이런 것도 이제 코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지금 화폐가 지금 사라지고 있죠. 혹시 우리 진행자님은 화폐가 사라진다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불안하지. 그렇죠. 네네. 지금 그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미 화폐를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웨덴은 화폐를 발행하지 않고 있다. 네네. 최초로 그 화폐를 받아들인 나라가 스웨덴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이제 최초로 화폐를 이제 발행하지 않는 나라가 스웨덴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 그 교회에서 헌금할 때 우리가 그 현찰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현찰이지. 네. 스웨덴은 이미 그런 방식을 다 없앴습니다. 그 전자화폐로. 그렇죠. 네네. 네. 굉장히 지금 사회가 빨리 변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는 우리나라는 그 헌금할 때 헌금함이라든가 교회 가면 다 이렇게 있는데 그럼 거기는 뭐가 이 칩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시스템 자체가 이제 그 전자 그 시스템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교회 자체 내에? 네, 교회 자체 내에도 있고 개인 스마트폰에도 다 그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 코드가 맞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개인 스마트폰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앱을 보는 중간에도 헌금을 스마트폰으로 하고요. 만약에 스마트폰을 안 가져왔다 그러면은 앞에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이제 내가 얼마를 헌금하겠다. 그렇죠. 네. 그것도 신기하네요.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면은 굉장하겠어요. 우리나라 교회에서. 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우리 최 교수님한테 또 궁금한 건 뭐냐면은 이 가상화폐라든가 이 핀테크 산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산업에 관련해서 이제 자꾸 이제 뭐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도 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정부나 또 우리 뭐 국회라든가 우리 각 기관 단체에 등에서 그 뭐 바라고 싶은 거 뭐 어떻게 해달라고 좀 외람된 대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일본에 당한 것도 개방이 상당히 늦어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활 쏘고 칼 들고 다니고 있을 때 조총 가지고 와서 순식간에 저는 그렇죠. 선만하니까 그런 특성도 있지만 지금도 그 가상화폐 쪽에 일본은 이미 비트코인을 허락한 지도 오래됐고 올 2월에는 그 거래세를 8% 정도 매기고 있던 거를 없애면서 중국이 종주국이었던 그 부분을 일본이 탈환해서 지금 일본 때문에 비트코인이 개당에 150만 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개에? 코인 하나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도 우리나라 지금 온 나라 전체가 뭐 대통령 선거가 마치 어떤 국정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국회나 언론, 정부가 본연의 어떤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이런 한 분야만 봤을 때 가상화폐에 관련되는 법안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아직까지 정비조차 하지 않는 이런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상당히 그 직무를 위하고 게을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도 사용자가 제일 많고 원코인 역시 사용자가 제일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50% 이상을 넘어가는 그런 사용자를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 자체에서는
굉장히 이런 문제점을, 금융산업의 문제점을 과감하게 들춰가지고 바꿔야 되는데 가장 올해 화두가 되는 게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불법 체류자도 많고. 그렇죠. 이 친구들이 어느 순간부터 예. 은행을 통해서 고국에 성공하지 않고 아하. 또 자기 나라에 돈을 직접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지 않고 가족들하고 직접 휴대폰으로 코인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액 송금업체를 부랴부랴 지금 허가를 내주느니 뭐 자본금이 얼마나 돼야 되느니 이런 핀테크 업체들 기다리는 핀테크 업체들하고 정부하고 또 신랑이 벌어지고 뭐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현재. 네. 그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가까운 동남아시아에도 보면은 예. 현금도 물론 사용하지만은 예. 이 코인을 사용하는 나라가 그 가까운 나라 동남아에 몇 군데가 있다 그러더구만요. 예, 있습니다. 예, 특히 예. 베트남 같은 나라. 아, 베트남이? 예. 예. 계속해서 전쟁이 뭐 빈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자국의 화폐 자체를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원코인이라든지 이런 코인들이 나왔을 때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인이 이제 달러 같이 전 세계 화폐 같이 인용이 되니까 예, 코인으로 사용한다. 저 역시도 예. 원래 작년에 여름에 베트남에 잠깐 다녀왔는데 아무 돈도 가지고 가지 않고 그냥 가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하고 코인을 주고 필요한 베트남 현금을 일부 좀 바꿔서 사용하고 했습니다.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글쎄, 제가 어떤 때는 얘기 들어보면은 중국 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분들도 오시면은 코인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 그 상품을 사는데 그 코인이 허용이 되는가 보죠? 지금 알리바바라고 예. 마인 회장이 만든 그 업체가 예. 굉장히 글로벌하게 컸고 나스닥에 상장도 성공을 했는데요. 예. 알리바바에서 만든 알리페이라는 그 결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 중국 사람들도 돈을 가져오지 않고 하는데 우스운 거는 대규모 면세점보다 길거리에서 운반 팔고 하는 그 조그마한 그 노점상들이 그걸 먼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아하. 면세점 예. 직원들이 이걸 어떻게 도입하느냐 이런 예. 걸 물어보기도 하고 오히려? 우리 중국 고객이 이런 알리페이로 결제를 하고 싶은데 좀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이 됐고요. 뭐 그런 게 이제 보편화되다 보니까 그 명동이나 이런데 많이 계시던 환전상들도 자취를 슬슬 감추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러겠지. 예, 환전할 일이 없으니까. 예. 아,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뭐 이제 상용화돼 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리고 박 교수님은 강의하시는데, 네. 강의하시러 전국으로 막 다니시잖아요. 우리 두 네. 분들은. 근데 우리 박 교수님은 여성분인데 강의 막 하고 이런데 뭐 애로사항 없으십니까? 애로사항이라고보다 이제 저를 오라고 이렇게 초청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네. 각 지역마다 이렇게 가면 그룹이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 아주 이 환영의 그 방식이 굉장히 색다릅니다. 지역마다? 네, 그것도. 지역마다 굉장히 색다르게 해주시는데 열렬함이 제가 송구스러울 정도로 많이 열렬히 환영을 해주시고 서로 오라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저 혼자 나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한테 좋은 에너지를 많이 주시고 나누기 때문에 어떤 애로사항이라기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받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제주도에서 올라오셨다고 막 강의하고, 네. 예, 비행기 타고 오셨다 그러는데, 예. 보통 그 강의하러 가시면은 강의 들어오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어느 정도 돼요? 예. 주로 많이 이제 암호화폐나 디지털 화폐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이제 사회활동이 굉장히 활발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한 30대에서 50대 사이가 가장 많으세요. 이분들이 금융이나 사회활동, 금융활동이 굉장히 활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함도 많이 느끼시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것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 뭐 이런 것도 많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우리 카페장님은 네. 코인을 내가 사고 싶다. 네. 내가 지금 카페장님 사고 싶다. 그러면 이제 내가 돈을 들였다. 네. 그러면 우리 카페장님 그 코인은 어디서 사고 오시는? 저한테 살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원코인 본사를 통해가지고만 사죠. 개인한테 살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럼 본사로 가는 거는 내가 개인이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 개인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네. 우리는 힘들어서 못하겠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강의하러 다니시는구만. 예. 예.
그럼 뭐 반응은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몰랐던 분들이 새로운 것을 아는 그런 신기함 또는 재미도 있지만 아까 우리 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 계세요. 원코인을 사놓고 이게 뭔지 아니면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런 사용 방법이라든지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면 굉장히 고마워하십니다. 당연하시죠. 보람도 굉장히 큽니다. 저도 방송 끝나고 따로 좀 가르쳐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김 교수님 같은 경우는 다른 또 그 직업이 있어요, 그죠? 네. 네. 근데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하는데 어째 애로사항 없어요? 지금은 제가 하던 일을 전부 멈추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기존에 이제 했던 일들을. 원코인은 올인하고 계시죠? 네, 원코인 쪽에서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카페를 괜히 만들었나봐요. 근데 본 지금 대체의학을 지금 연구를 하시고 공부하시고 거기에 또 그 교수님이신데 그거를 적고 있다는. 네. 일단은 이제 핀테크의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어떤 이득도 보지만 그로 인한 피해들 사례들이 좀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리고 그리고 정확하게 배워서 과거에 이제 미래는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니까요. 그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시간도 다 되고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보면은 내 마음대로 저축하고 돈도 빼쓰고 저축도 하고 그래서 또 은행에 보면은 적금 드는 것도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적금도 들고 막 이렇게 해서 각 은행마다 이런 그 패키지 상품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자가 몇 프로 막 이러면서 가입하라는데 그것도 그 원코에서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은행에 가시면 각 패키지별로 뭐 단기 적금, 장기 적금, 그다음에 예금, 뭐 대출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원코인에도 각가지 아주 저렴한 패키지에서부터 고가 패키지까지 다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자체가 또 적금 시스템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패키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자 많이 줍니까? 많이 줍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오늘 방송 나오시니까 소감 한마디씩 짧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박 교수님부터. 네,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할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시대 변화의 흐름에 목표를 했을 때 순리적으로 이렇게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역행하지도 말고 너무 앞서가지도 말고 순리대로 할 때 정직하게 합법적으로 법을 어기지 말고 정도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정확하게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PD님이 앞을 내다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새 시대 본문을 아마 우리 출연을 아마 했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 교수 한마디 우리 박 회장님은. 예,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원코인이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상당 부분 핀테크를 모르신 분들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그로 인한 참 안 좋은 일들도 꽤 많습니다. 그게 이제 정확하게 전달이 돼서 정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 교수님. 예, 저도. 멀리서 오셨는데. 예, 멀리서 온 보람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영광스럽고. 아이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코인이 지불수단이고. 제3자의 신용 공개 없이 서로 카톡으로 문자 주고 받듯이. 자금을 이체하고 이렇게 결제하고 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혹여 돈 넣고 돈 먹게 한다거나 또는 조립팔이처럼 사람을 끌어모아가지고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다. 이런 게임에 빠져가지고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욕심이 많은 분이 또 사기를 잘 당합니다. 자, 그런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최 교수님 찾아가시면은 최 교수님이 시원스럽게 좀 해결해 주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세 분은 참 현 시대에 빨리 시대를 앞서가는 분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더욱더 아주 박차게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훈 라이브 토크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았어요? 잘 보이셨어요. 나 방송은 안 떠는데, 이게 내 종목이 아니니까 떨린다. 고생하셨습니다.